네, 선생님 그 책을 보니까 그 암 진단을 받은 그것을 꿈을 이뤄가는, 그러니까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네, 궁금해요. 저는요, 이제 1991년에 개업을 했는데 개업이 참 잘 됐어요. 근데 99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8년 됐네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불안증이 생긴 거야. 막 너무 가슴이 뛰고 못 견디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봤죠.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평안한가 봤더니 신을 만난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야, 그럼 나도 신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정말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마음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1999년 날짜도 안 있습니다. 12월 3일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났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좋은 일도 너무 많은데 마음도 이미 화평해졌고 내가 만난 그분이 신인가 하나님인가 뭐 하여튼 신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 시작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내가 만난 당신이 진짜로 신이라면 나에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제가 현대의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얄팍한 현대의학 지식밖에 없으니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일 하나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뭐 어떤 날은 7시간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도하면 내가 현대의학적이 아닌 방법으로 누군가를 치료하게 될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제가 어느 날 딱 유방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다 퍼졌는데 제가 기도한 제목이 뭐였냐면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대의학을 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아니면 그 틀을 넘는 상황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암이 왔지만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한 30개월 뭐 이미 4기인데 정말 많이 퍼져서 있었고 많이 아팠어요. 정말 통증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현대의학을 미워하는 나도 발견하면서 내가 수술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수술이 이미 너무 퍼졌기 때문에 수술은 하고 내가 방사선이나 항암은 치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그럼 치료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치료는 당신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거 조금 띄어내서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간절히 요청하니까 그냥 들어주셔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수술한 지는 10년이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추적 검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온몸에 암세포는 없고 이제 뭐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암을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제목이 뭐였냐면 그때 꿈이 뭐였냐면 나는 하늘 아니면 신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고 신을 만났다는 증거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어떤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늘이 돕는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꿈PD로서 그 활동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비록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뭐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 뭔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없는 것 같거든. 항상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점이 더 먼저 보이니까. 근데 꿈을 찾으려면 자기 안에 뭔가 그 가슴 뛰는 거 혹은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그 꿈을 좀 찾아가는 어떤 방법이랄까? 그 열쇠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김연아나 박지성만 천재가 아니라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재거든요. 근데 그 천재성을 발견해내는 방법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재성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좋아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시간만 있으면 잘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노력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혼자 그냥 하다 보면 결국 못 찾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정말 수천 명, 어떻게 생각하면 10,000명은 적어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뭘 좋아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좋아하는 게 뭐냐고 며칠 전에도 어떤 간호사분들 한 20명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좋아하는 거 하는데 이제 수다 떠는 게 나와요. 그러면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다 좋아하는 거에 넣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건 좋아하는 거는 아이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다 떤다 그러면 그 거기서 끝내면은 천재성을 못 찾아요. 그런 것도 반드시 천재성이 될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수다를 떤 때 자기는 뭐를 즐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수다를 떤다 그러는데 남의 얘기 상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들어주는 좋아해서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분위기 띄워주는 거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이렇게 조금 더, 치밀하게 네. 들어가면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또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당신은 어떤 영화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어떤 주제일 때 당신은 행복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화 끝난 뒤 영화를 같이 본 사람과 그걸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리스트를 저는 자기의 천재성을 찾는데 좋아하는 거 리스트를 한 뭐 10개고 20개고 써보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 그것들을 써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써보라 그러는데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는 안 하게 되는 건 리스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이 고등학생이면 99%는 잘하고 싶지 안 할 뿐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 리스트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하게 되는 거. 공부는 못해도 성적은 나빠도 좋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그거는 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미 잘하고 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매일매일 쳐요. 근데 당신 정말 끝까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그렇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그런 것 같아요. 것들은 그 네.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한 20가지 써놓으면은 좋아하는 리스트 10가지, 뭐 20가지, 또 시간만 있으면 잘하고 싶어 하는 거 20가지를 써놔가지고 양쪽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한두 개, 세 개 있는데 그거의 그 교집합, 공통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천재성이에요. 이 천재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아는 거겠죠. 내가 많은 사람과 인터뷰해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끝나고 소감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를 몰라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렇게 천재성을 또 찾아주는 일을 하시는 게 그렇죠. 꽃피디군요. 굉장히 중요해요. 천재성을 알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춤을 추더라도 나는 이게 천재성이 있어라고 하고 춤을 추는 것과 그냥 춤추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회에서 걸어놓은 최면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천재성이라고 하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잘하는 것 그것만 천재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가장 빛나는 그것을 찾으면 그렇죠. 된다는 거고. 천재성은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수학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한 탑 1, 2% 안에 속한다. 이게 천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여러 성향이 있잖아요. 대인관계 능력, 공부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자연을 즐기는 능력, 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요 부분만은 다른 건 다 평균 30인데 요 부분은 50 정도 된다. 그럼 그게 바로 천재성이에요. 그게 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칩입니다. 이 칩을 발현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그렇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선생님이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정말 자기는 몰랐지만 선생님이 볼 때 이건 천재성이야라고 해서 발견해 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케이스로 몇천 명은 적어도 만났잖아요. 몇천 개의 천재성을 발견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재니까. 누가 드라마틱한 거를 원한다면은 몇 케이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드라마틱하지 않을수록 더 감동적이거든요. 사실은 감동적인데 제가 뭐 갑자기 지금 여쭤보니까 갑자기 요새 생각나는 게 4년 전에 왔던 그 미대를 들어가려는 입시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왔을 때는 뭐냐면 자기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뭐를 도와달라고 했냐면 꿈필이니까 자기는 남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그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해서 제가 최면이나 이런 걸 해서 도와줬어. 정말 최고의 미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4년 만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대를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뭐 시각 디자인을 고를 수도 있고 사진을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앞날에 대해서 또 의논하러 왔다 그랬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난 그 친구를 4년 전에 왔었는데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최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햇빛이 아침에 태양이 떠서 11시, 12시, 1시 이렇게 쭉 태양이 질 때까지 그때마다 어떤 사물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감동했어요. 그때 사실 이러니까 미술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4년 전에 왔던 애인데 이번에 이제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제 졸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4년 전에 했던 얘기를 내가 차트를 프린트해 줬어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감동했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집에 가서 보고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요새 자기가 사실은 초등학생 때 굉장히 조퇴를 자주 했었대요. 그래서 왜 했냐면은 자기가 정말 이런 이유로 조퇴하는 애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또 진짜 눈물 나왔던데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아주 우연히 감기가 걸려서 조퇴를 한 번 한 적이 왔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11시쯤에 됐대요, 낮에. 근데 그때 햇빛이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빠 방을 들어갔는데 그 오빠 방에 햇빛이 들어왔는데 그 파란 벽지에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울었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초등학생이요? 그래서 자기가 조퇴를 자주 해봤대요. 그 보려고. 10시, 11시 거를 보려고. 그랬던 게 기억나면서 선생님 근데 나 졸전 어떻게 할지 이제 구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얼마 전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세면대에 물방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빛얼룩이라는 말을 얘가 하더라고요. 빛얼룩이 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별로 찍어놓은 게 있었대요. 이거가 내가 정말 가야 될 방향이구나 생각하고서 그거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천재성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자기 꿈을 이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그게 바로 꿈PD일 수 맞아요. 있을 텐데요. 네. 꿈PD라는 꼭 타이틀을 쓰든 안 쓰든 다른 사람들의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은요, 꿈을 이뤄가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꿈을 이룬 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주고 하늘이 도와줬다는 걸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꿈을 이뤄본 사람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내 주위 사람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남들이 꿈을 이뤄가는 걸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꿈 PD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남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도와주려면 무조건 자기가 먼저 꿈을 이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꿈PD의 꿈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가 있겠지만 지금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는 조금 워크숍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이별로
아니면 뭐 작년, 뭐 노년별로 이렇게 워크숍을 좀 자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로 또 서로끼리의 피드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 이제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또 두 번째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방해하는 많은 게 꿈을 방해하는 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요. 반 정도는 내 내부에 문제가 맞아요. 있어서 못해요. 두려움, 불안, 우울, 뭐 집중력 안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건 정신과 의사가 정말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과의 요새 현대 그 발전하는 걸 빨리 캐치업해서 이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지 이 꿈 이뤄가는 것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80%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일단 공부만 해라 이렇게 했다가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뭔가 자기 꿈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가야 할 때인데 지금까지 자기의 그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다가 다시 꿈을 찾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맞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성들의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꿈이 있지만 그거를 좀 한쪽에 밀쳐두게 되거나 또 그러다 보면 그냥 현실과 타협하게 되거나 그리고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꿈을 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용기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굶고 있는데 내 애기 저기 젖달라고 우는데 저기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내 천재성은 어디서나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 애를 키우던 뭐 그냥 공장에서 지금 12시간을 일하든 간에 어떤 시간 아니면 그 공장 내에서도 이 사람 하면 항상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 나서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어떤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이 사람만 나타나면 이 공장 라인이 갑자기 막 활기도 찰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지겨워도 꾸준해도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매일 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천재성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똑같은 일을 매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고 가다 보면은 또 여건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다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진짜 이만큼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때 그것이 자기 실현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런 독립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라. 내가 좋아하는 건 항상 하는 거지. 1분이든 10분이든. 현실 때문에 미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미루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매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꿈은 가슴의 언어지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슴 속에서 가슴은 사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선뜻 풍덩 빠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천재성 좀 다시 발견해서 한번 첫 걸음 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